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문제풀이 첫 번째 영상에 이어 화공연력학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념 숙지 후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의 완성 및 빠르고 정확한 계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공기업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 안 하는데 소수점 계산 혹은 지수 계산 등을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공기업 시험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없기에 복잡한 계산식은 출제되지 않고 나오더라도 깔끔하게 계산되도록 출제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어렵게 공부를 해 놓으면 시험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종 계산 전까지 식을 유도하고 계산식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은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직접 문제를 풀면서 시험장에서 바로 풀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신 후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1, 1-2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증발잡렬 관련 문제입니다. 간단한 개념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은 증발잡렬을 계산하는 식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증발잡렬 관련 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은 클라우시우스-클라이페론 식입니다. 1-2 문제가 클라우시우스-클라이페론 식을 이용한 문제로 물의 증발잡렬 델타 H는 1기압 100도씨에서 349칼로리/g이다. 만일 이 값이 온도와 기압에 따라 큰 변화가 없다면 압력이 635mmHg인 고산지대에서 물에 끓는 온도는 약 몇 도인가? 기체상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클라우시우스-클라이페론 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만 알면 이때 우리는 P1, P2, 그리고 T1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T2의 값을 도출하면 됩니다. 그 식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T2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단위를 조금 조심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으로 혼자 공부할 때는 단위를 중요하게 안 여겼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단위 하나하나가 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단위 계산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기체상수 R은 칼로리 퍼 몰 K 단위로서 1.987을 사용합니다. 또한 델타 H는 539칼로리 퍼 g으로서 이 기체상수의 몰 단위와 맞춰주기 위해서는 물의 분자량인 18g/몰을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을 다 곱해준 후에 값을 도출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단위 환상과 꼼꼼함이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르노 사이클 관련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내연기관 사이클 중 같은 조건에서 연력학적 효율이 가장 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사이클 중에서 연력학적 효율이 가장 큰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그리고 단열 압축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열 공정 둘, 등온 공정 둘로 진행됩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로는 PV 선도는 다음과 같고 TS 선도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카르노 사이클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카르노 순환으로 작동되는 어떤 가역 열기관이 500도씨 1000칼로리의 열을 받아 이를 생산하고 나머지 열을 100도씨에서 배출한다. 그때 가역 열기관이 하는 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하는 계산 문제로 카르노 사이클 열 효율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온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열과 일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항상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어렵지 않으니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주어진 온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열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열 기관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자주 출제되니 꼭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로피 관련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1atm 357도씨의 이산기체 1몰을 10atm으로 등온 압축하였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체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1번 문제는 등온 압축 시에 엔트로피를 구하는 문제로 등온 공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 델타 U가 0이므로 Q와 W가 같습니다. 또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열을 온도로 나눈 값으로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1의 값을 온도로 나눈 것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의 양을 먼저 구해주면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1을 구하는 공식은 PdV를 적분하면 됩니다. P는 V분의 nRT로서 그 식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 값을 온도로 나눈 식이므로 최종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n, r, 그리고 p1, p2의 값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4.6 칼로리 퍼 몰 K가 됩니다. 이 식을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1몰의 이산기체의 처음 상태 50도씨 10kPa에서 20도씨 1kPa로 팽창했을 때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문제는 이산기체 엔트로피 변화식만 알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산기체의 엔트로피 변화 유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는 생략하며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T1, T2, 그리고 P2, P1, CP의 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각 값에 대입만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1.9616R이 됩니다. 이 공식을 알기만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체의 연력학적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4-1번은 pH 선도에서 등 엔트로피 선의 기울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화공기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해버리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암기하시기 전에 한번 간단히 유도를 해보면 유체의 연력학적 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DH는 TDS 더하기 VDP라는 식을 이용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등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하면 DH는 VDP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DP의 DH이기 때문에 따라서 V분의 1이 원하는 값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연력학적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수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2 문제입니다.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때 빈칸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4-2번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연력학적 성질 플러스 맥스웰 관계식도 함께 이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엔탈피를 온도와 압력으로 나타낸 식으로부터 변형하면 다음과 같고 이 값이 문제에 나온 식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dH, dT는 CP와 같고 우리가 구하는 식은 dH의 dP 값이 됩니다. 엔탈피 식을 미분 형태로 변형하면 앞서서 dH는 TDS 더하기 VDP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dP로 나누면 dH, dP는 T의 ds, dP 플러스 V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웰 관계식에서 ds, dP는 마이너스 dV, dT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력학적 성질 그리고 맥스웰 관계식 모두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고 한 번쯤 이 문제를 유도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퓨게시티 관련 문제입니다. 5-1 문제는 이산기체 퓨게시티를 표현한 함수일 때 그중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관련 식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개념 시간에 했듯이 첫 번째 fi는 xi의 fi 햇이 아닌 fi의 햇이 xi 곱하기 fi가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식입니다.
두 번째는 퓨가시티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기체에서는 FI가 P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식도 맞는 식입니다. 네 번째는 루이스 랜덜 규칙에서 P가 0으로 가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C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틀린 식은 1번이 됩니다. 5-2번 문제는 화공기사 기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압축인자 Z가 다음과 같을 때 퓨게시티 계수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암기하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ln 파이는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z-1의 dp, p입니다. 이 식을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하면 z-1은 rt분의 b가 되고 그 값과 p를 약분시켜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rt분의 bp식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퓨게시티 계수 파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참고 문제로 2016년 4회 15번 퓨게시티 관련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용액의 혼합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상용액의 혼합 특성을 나타내는 연력학적 함수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또한 개념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것으로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액에서 혼합에 의한 함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 아닌 -r 시그마 xi의 ln xi입니다. 이 식을 알고 있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연력학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 마지막 문제는 부분 몰 성질입니다. 이 문제 또한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I 성분의 부분 몰 성질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또한 개념 설명 때 했던 것으로 부분 몰 성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하는 공식은 이 첨자들만 기억하는 게 USV, HSP, ATV, 그리고 GTP. 이 첨자들만 기억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화공연력학 문제풀이 두 번째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화공연력학 문제풀이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